우리는 지난 시간에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논증 방법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논증 방법이 사용된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 사용된 논증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함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청소년에게 놀 공간을 제공하자입니다. 주장을 바로 제목에다가 달았으니까 이 글은 당연히 주장하는 글이 되겠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학생 대부분이 학교 일과가 끝나도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수업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즘 학생들은 어른보다 바쁜 일상을 보낸다. 그 결과 OECD 가입국 중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은 최상위권을, 반대로 삶의 만족도는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 청소년들은 많이 공부하는 만큼 많이 불행하다. 자, 일단 이 부분부터 좀 볼까요? 이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평일 방과 후나 주말에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은 이제 주제와 좀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청소년들이 지금 안 놀고 있다라는 거잖아. 자, 그래서 놀질 못하고 있다. 즉, 주제와 관련된 현실 상황을 제시하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놓고 생각해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지 않나요? 저 때도 이제 사교육을 받으러 뭐 정말 막 대여섯 개씩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학원을 다닌 경험이 없어가지고 좀 약간 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요즘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참 힘들겠다. 막 밤 10시, 11시에 학원이 끝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수면 시간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학교 숙제도 있는데 학원 숙제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쁘게 지냅니까? 그러다 보니, 뭐, 쉴 시간도 없지만, 놀 공간도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려고 이렇게 좀 주제와 관련 있는 현실 상황을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OECD 가입 국가 중에 한국 학생들의 합승량은 제일 많아. 그런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하나의 그 권위 있는 기관, OECD 가입국의 어떤 통계 결과를 글쓴이의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지금 오늘날의 한국 청소년들이 좀 불행하다라고 지금 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거겠지. 자, 계속 볼게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지만 그와 함께 적당한 휴식과 놀이도 필요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고 마음 놓고 놀 만한 공간은 많지 않다. 운동장이나 놀이터는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놀이 공간의 역할을 하기엔 부족하고 PC방이나 노래방 등은 쉽게 일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공간이다. 그나마 어쩌다 발견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거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청소년들은 놀 시간이 주어져도 스마트폰을 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혼자 노는 청소년들의 모습은 방과 후 텅 빈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쓸쓸하다. 자, 지금 이 부분에서도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청소년이 놀 수 있는 시간과 뭐가 부족하다? 그렇죠. 공간이 부족하다. 그 공간이 부족한 이유는요. 운동장 놀이터는 청소년의 욕구를 좀 반영을 못하고 그 다음에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쉽게 잘못된 일탈의 길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좀 놀이공간으로서의 약간 위험 부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쩌다가 청소년 놀이문화 시설이 있는 곳으로 갈라치면 접근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런 공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놀 시간을 줘도 뭐 하고 있습니까? 혼자서 스마트폰 켜고 게임하거나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청소년들이 너무 많다라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장하는 글의 서론 부분은 항상 문제 제기가 먼저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청소년들에게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어떠할까? 앞에서 살펴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자, 즉, 지금 계속해서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독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라는 부분에서 본론 부분에서 청소년 놀이 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을 안내하고 있는 부분까지 해서 여기까지가 이 글의 서론 부분이 됩니다. 서론 부분의 내용을 정리를 하면 청소년을 위한 놀이 공간이 부족한 현실, 이 현실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본론에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들이 나오겠죠. 자, 그럼 본론을 볼까요? 먼저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우리는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평생 공동체 안에 머무르며 다른 구성원과 더불어 살아간다. 이때 필요한 능력이 바로 사회성이다.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타인과 어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을 익히는 등 삶에 필요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런데 이러한 배움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통해 습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성은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체득해야 한다. 사회성을 익히기 위해서는 다양한 만남과 소통, 그리고 시행착오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내용들을 쭉 봤는데요. 먼저 지금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죠.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뭐를 기를 수 있다? 그렇죠.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첫 번째 긍정적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성이 왜 필요한지가 또 나와 있죠. 사람에게 사회성이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 사회성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걸로 길러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사회성은 체득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성을 익히려면 뭘 해야 된다? 어떤 그 청소년 놀이공간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만남을 가지겠죠. 그리고 그들과 소통하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성이 길러지게 되기 때문에 놀이공간이 확대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겠지. 계속 볼게요. 우리는 놀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알게 되고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노력한다. 나와 타인을 이해하고 나아가 타인과 타협하는 것이 곧 사회성을 익히는 과정이다. 청소년 놀이공간에서는 다양한 경험과 만남의 기회가 제공되며 이는 청소년의 공감 능력, 관계 형성 능력, 협동 능력, 사회 규율에 대한 이해력 등 일련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청소년의 사회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첫 번째, 청소년의 사회성이 청소년 놀이공간 속에서 길러질 수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두 번째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늘어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13세에서 24세 청소년 중 61.4%가 생활 속에서 우울, 압박,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안고 살아간다고 한다. 이로 인해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증상을 호소하거나 급기야 학업까지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은 생활 속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근거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했을 때 긍정적인 측면 두 번째, 그게 바로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를 제시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어떤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겪는 어떤 가슴 통증, 울렁증과 같은 이런 증상들까지 어떤 사례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놀이를 통한 휴식과 재충전은 삶에 활력을 준다. 놀이는 재미있다. 놀이 그 자체가 수단이 아닌 목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놀이는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서 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놀이를 하는 동안은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다. 문화, 여가, 오락, 휴식 등을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이 확대되어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면 청소년들은 각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놀이가 재밌다. 놀이를 통해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 삶의 어떤 활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죠. 왜?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놀이가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즐겁고 행복감을 느끼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삶의 활력이 되찾아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나왔죠.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이자 그 근거 두 번째는 청소년의 스트레스 해소에 청소년 놀이 공간이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게 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져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소년 범죄자 수는 7만 6천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전체 범죄자 중 3.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이다. 또한 청소년의 강력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물론 그 원인은 매우 복잡하겠으나 놀이 공간이 부족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긍정적인 측면, 즉, 세 번째 근거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청소년의 놀이 공간이 확대되면 청소년의 일탈이 줄게 되므로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측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역시 이 부분에서도 통계청의 어떤 통계 수치를 제시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청소년의 놀이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겠죠. 청소년이 마음 놓고 모일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없는 현실은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 내몬다. 이는 청소년으로 하여금 어른들의 잘못된 행동을 모방하게 하고 이러한 행동은 일탈과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는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다. 하지만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으니 반사회적이고 일탈적인 방법으로 이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일탈을 하게 되는 이유를 분석해서 지금 청소년이 마땅히 놀 수 있는 어떤 마땅히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렇게 유해 환경으로 자꾸 내몰아지는 그런 것이 청소년들의 일탈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아를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청소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놀이공간에서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체육, 예술, 취미, 진로 활동을 하며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낼 것이다. 돈을 쓰지 않고도 어른들의 간섭이 없이도 자신들의 문화가 보장되는 청소년 놀이공간이 확대된다면 왜 구태여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며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겠는가? 청소년 놀이공간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여 청소년 일탈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청소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법으로 본인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그 속에서 익히고 또 이 청소년들이 자신의 욕구를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혔을 때 여러 가지 효과, 새로운 그런 자신들만의 문화를 생산해내는 그런 효과, 그 다음에 어떤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놀이 공간의 효과까지 제시를 하면서 청소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청소년 놀이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본론입니다. 자, 본론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근거로 제시를 하면서 결론은 뭘 이끌어낸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렇죠.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겠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떤 그 청소년 놀이공간의 확대가 주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측면을 그 근거로,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장을 이끌어내고 있으니까 이 글은 무슨 논증 방법이 사용된 걸까요? 연역입니까? 귀납입니까? 그렇죠. 귀납법이 사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다양한 신체 활동과 예술 활동을 하며 휴식과 여가를 즐길 기회를 제공해 줄 놀이공간의 확대가 절실하다. 이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적 욕구 해소, 그리고 사회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인간은 원래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로 진화해 왔다. 음악, 미술, 무용, 연극, 체육, 문학 등도 따지고 보면 놀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놀이가 곧 성장이고 생산이며 학업이 될 수 있다.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여가 시간과 놀 공간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건전한 놀이를 하면서 또래와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고 행복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 부분이 결론이 되겠죠. 자, 결론 부분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청소년 놀이 공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노력을 제안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청소년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놀이 공간을 확대해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적 욕구를 해소하고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는 걸 한 번 더 강조한 다음에 청소년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지만 정작 그들을 위한 놀 공간이 없고 여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청소년 놀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글쓴이의 의도이자 글쓴이의 바람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지금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이 글은 근거, 즉 청소년 놀이공간 확대의 효과라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대해야 한다라는 일반적인 주장을 도출했기 때문에 이 글은 논증 방법이 뭐다? 귀납법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학습 활동과 또 논증 방법을 좀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을 몇 가지 풀어보면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